몇 가지 꼭 기억하고 가시면 일상에서 아마 큰 도움 받아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면 대략 마무리 시간이 3시 반쯤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스케줄 참고하시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인사 올리면서 오늘 진행 이어가겠습니다. 2023 승강기 사고등 합동훈련 우리 진행 맡은 아나운서 양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미 있는 자리 함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렇게 의미가 있다 보니까 군별로 차례로 이제 쭉 릴레이식으로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앞서 이제 수성구라든지 중구 쪽도 진행이 됐고 오늘 이렇게 동구에서 또 귀한 분들 모시고 함께하게 됐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시작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3 승강기 사고등 합동훈련은 급증하는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2017년 이후로 처음으로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실질적인 훈련을 가지는 것은 아주 좀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훈련 실시 앞서서 김태현 부구청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동구부구청장 김태현입니다. 2020 저희 오늘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우리 동구 관내에 그 승강기가 5,400여 대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많다. 사실 뭐 웬만한 건물이라든지 아파트에는 다 승강기가 있길이 있는데 이렇게 많나? 그래 앞으로 요즘 또 새로이 지은 건물은 무조건 웬만한 건물들은 승강기가 다 설치하면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제 승강기 관련 사고도 다행히 최근 들어서 동구에서 사고 난 걸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승강기 잠시 멈추거나 여기 오신 분들이 승강기를 현장에서 관리하시는 담당자라든지 이런 책임을 지는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험 한두 번씩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크게 이제 언론에서 문제가 안 되고 얼른 또 수리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사고 없이 넘어간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또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소방본부하고 요 어떤 승강기 전문 수리하는 그 회사하고 같이 직접 그 승강기가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직접 볼 수는 없고 영상으로 보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관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시고 어떤 사고가 날 때 고장이 날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좀 많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고 현장에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 잘 받으시고 또 돌아가셔서 현장에 사고 없이 안전한 동구, 행복한 동구 만드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부총장님 인사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들으셨듯이 사실상 일상이다 보니까 저도 오면서 그렇고 여러분도 오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승강기를 몇 번 이용했나 한번 되짚어 보게 되는데요. 이만큼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의 교육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경청하시고 조금 집중하시고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교육으로 오늘 교육에는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대구 동부지사의 공형기 지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공형기 지사님. 저는 그 전라도 사람입니다. 전라도 사람. 대학교를 이제 광주에서 나왔고요. 취업을 서울로 했습니다. 한국생활안전공단에 서울로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20년 넘게 하다가 최근에 7월 1일자로 대구
동부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왔고요. 주로 하던 업무는 이제 14년 동안 사고조사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와 관련된 분야는 이제 제 전문가고, 대구에 와서 보니까 이제 구구 진단님도 이제 사투리가 좀 심하신데, 사투리 제 이제 서울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도 전라도 말이 이렇게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군대 입대를 했는데 제 바로 동기가 경주 사람이었어요. 경주 사람인데, 그래서 물어볼 사람이 동기밖에 없어서 동기한테 밤에 이제 침상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제 동기가 아침에 일어나가. 어디로 가? 목포에 가. 어디로 가?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뭐 사투리로 너무 많이 쓰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동기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사고 조사는 최근까지 6월 30일까지 사고 조사 업무를 했었어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사고 조사 업무를 했다고 해가지고 한 군데에 검사한테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건물에서는 백지기가 돼버리더라고요. 사람이 관리자가 넋이 나가고.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현장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중요하겠죠.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승강경제공단에서 사고조사의 제일 전문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경험과 이런 것들 예방 대책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안 넘어가는 혹시? 네. 내가 지금 그 가침 사고 발생 시 구조 매뉴얼을 제가 발표를 할 건데요. 이 발표 자료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완벽한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이제 화분에 물 주는 매뉴얼을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화분을 하나 사러 가가지고 깎아게 주인한테 이거 물 주는 매뉴얼을 다시 주세요. 그랬더니 나랑 쳐다보더니 일주일에 한 번 줘요. 내가 꼬치꼬치 캐버렸죠. 아니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줬는데 다 죽더라. 맞냐? 그랬더니 나랑 싹 쳐다보더니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푹 찔러봐가지고 물이 묻어 나오면 주지 말고 안 묻으면 줘라. 그건 매뉴얼이 아니지 않냐. 나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8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줄 거지 물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또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매일 죽인다. 식물마다 식물이 키우는 환경도 다 다르고 다르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줬다. 그러면 안 된다. 결국에 가침사고 발생 시 구조 매뉴얼도 기존에는 사실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종류별로, 승강기 종류별로 다르고 상황별로 다르고 그 안에 있는 갇혀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랑 다르고 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조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봤더니 책이 한 권이에요, 한 권. 이 책이 한 권이 되는 거를 와서 사고 났을 때 이렇게 뒤져보고 알 수 있느냐? 못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구조 매뉴얼은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대형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재난 발생 시 구조 매뉴얼을 좀 갖추고 있어라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사실은 우여곡절 때 그냥 만들었는데 책을 한 권을 이렇게 국회에다 제출하니까 아니 책을 한 권 주면 어떡해. 딱 간단 명료하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물 줘 이런 것처럼 이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가침사고 발생 구조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하고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우리 현장에 맞게 구조 매뉴얼을 개편하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리 주체별입니다. 가침사고 발생하면 관리 주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비상통화장치 경보가 울리면 즉시 통화를 하고 칸의 승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질식과 추락의 위험이 없음을 안내해야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질식하나요?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왜 계속 이런
질식이라는 표현을 그 매뉴얼에 썼냐면 예전에 한번 엘리베이터 광고 중에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면 숨막히다 그래가지고 막 2% 부족하다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 광고가 나가고 난 이후로 저희 공단에 엄청난 문의 전화가 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질식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그 밀폐시키기가 더 어려워요. 안 그렇겠습니까? 밀폐시키기가 더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는 환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그런 무슨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혀 질식할 이유가 없다. 근데 이제 잘못된 이런 질식할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더 사고가 많이 나서 그거를 안심시켜야 된다. 그래서 관리처는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 갇혔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안심을 시켜야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칸의 이용객이 임의로 판단해서 탈출할 경우에 승강로 내로 추락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탈출을 시도하지 않도록 당부해야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 안에는 바람도 많고 질식할 위험은 없다. 또 추락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의 장신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는 거지 추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함부로 탈출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안심시켜줘야 된다. 다음 페이지. 자, 칸의 이용객을 통해 갇힘이 발생한 승강기 위치와 정확한 층 등을 파악해서 구조대원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상황이 어떤지 꼭 몇 층에 갇혔어요? 아니면 뭐 제 1층에서 타다가 그랬어요? 아니면 꼭대기층에서 내려오다가 그랬어요? 뭐 이런 정도는 간단하게 물어보셔가지고 아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구나. 근데 이런 사무들 많아요. B사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바깥에도 B사, 엘리베이터 안에도 B사 그래가지고 몇 층에 있어요? 그랬더니 지하 4층이에요. 딱 보고 지하 4층이에요. 관리자도 딱 와서 보니까 B사라고 써있어요. B사, B사네? 그러면 B사 층에 가서 문을 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장났으니까. 고장났으니까 이 고장이 나면 이 B사라는 것 자체도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은 B사라고 돼 있으니까 나는 뭐 B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구조대원이 빨리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지한 층 등을 파악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자, 비상 네 번째,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갇힌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승강 유지관리 업체 또는 119 구조대에 알려서 구조를 요청한다. 자, 지금 설정은 119 구조대와 유지관리 업체가 동시에 오는 걸로 설정이 돼 있죠. 자, 철원 같은 데는 구조대를 먼저 부릅니다. 왜? 철원에는 유지관리 업체가 없어요. 그리고 뭐 삼척, 고성 뭐 이런 데들은 가깝게 있는 유지관리 업체가 없대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유지관리 업체는 먼저 소방서에 119에 먼저 구조를 해서 사람이 나오고 나서 내가 시간되는 대로 가서 그걸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부르시면 되는데 이 상황에 따라 또 달라요. 자, 1급 구조대가 통상적으로 먼저 오면 1급 구조대에서 엘리베이터 키를 못 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못 여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1급 구조대 어떻게 해요? 문을 유압잡기 넣고 부시죠. 자, 그러면 유압잡기를 부시면 일단 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리비 얼마죠? 수리비 한 1,000만 원 나옵니다. 놀리시네. 1,000만 원 나와. 자, 그러면 2,000만 원으로 누가 됩니까? 1구가 되나요? 1구 안 되죠. 1구 안 됩니다. 1구 안 돼요. 그러면은 건물주가 됩니까? 네. 엘리베이터 회사가 돼요? 건물주가 통상되십니다. 자, 그리고 2,000만 원을 누가 물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싸우는 동안 엘리베이터는 못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쓰기를 유지관리 업체를 부르고 그 다음에 119 구조대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먼저 도착한 곳에 빨리 구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거를 누가 먼저 구조를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정답이 사실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정답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잘 하셔야 된다. 근데 무엇보다 첫 번째로는 같이 있을 때에게 구조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문자를 부시든가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먼저 사람 구조해야 된다. 자, 5번째, 자,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의 갇힌 상황을 알리고 기계실 및 승강장무 개방키 등을 전달한다. 자, 119 구조대가 그 승강장 그 키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는데 자기가 가방 쫙 열면 키가 20개가 나옵니다. 20개.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관리하시거나 이용하시는 곳에 엘리베이터 기상 키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보였어요? 삼각형? 엘리베이터 쪽 위쪽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하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다 통일을 시켜놓은 겁니다. 삼각키, 그 전 세계 통일시켜놓은 거고, 그 통일되기 이전의 것들은 서로 이것도 키잖아요. 키여서 일반인들이 못 열도록 만들어놨어요. 일반인들이 못 열도록. 어떻게 어떤 것도 있냐면 이런 거, 이런 잡처럼 생겼는데 여기 홈에 하나 있죠. 그거를 문 오른쪽 문에 가운데에서 25cm에서 위로 15cm를 집어넣어서 왼쪽에다가 3cm를 이동했는데 걸리는 것을 잡아당겨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 못해요. 이 키 이건 현대 엘리베이터 키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것도 열쇠니까 일반인들이 열면 안 되잖아요. 일반인이 열면 어떻게 되죠? 일반인들이 열면 열다가 추락하고 여는 순간 엘리베이터를 급정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키기 때문에 열쇠기 때문에 아무도 아무것처럼 모르게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도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고 119 구조대도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은 죽는다고 하지 열쇠는 안 열리지. 그러면 119 구조대는 와가지고 양자키로 한번 빡 여기가 아니네. 그럼 다음 층도 빡 1000만 원 1000만 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안에 갇힌 사람을 빨리 구조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그래서 엘리베이터 회사도 빨리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여는 것도 전문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여는 건 전문이고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이 빠져나오면 이제 그 사람을 구조해서 가는 것도 일부 이제 전문이니까 서로 같이 와가지고 구조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키를 관리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119 구조대가 오면 우리는 이런 키를 사용합니다라고 하고 구조대를 주면 구조대가 요거는 어떻게 열어요? 그러면 이렇게 30cm에서 이렇게 여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대도 이런 종류의 계약쟁점을 알면 자기들도 이제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도 둘째 치고 119 구조대에서는 승강기 번호가 입력을 하면 승강기 번호가 입력이 되면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여기는 승강기 키가 4번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4번 키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열는지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6번째, 구조 현장에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 자, 안내 방송을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안내를 하고, 좀 이따가 영상도 보여드리겠지만 그 위험한 엘리베이터는 굴뚝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떤 한쪽에 문이 열려 있다면 갑자기 이제 낭떠러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 낭떠러지로 구경하던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안전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관리 주체 행정요령이고, 마지막으로 관리 주체는 관리자가 임의로 판단해서 직접 구조를 시도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관리 주체 행정요령인데요. 자, 관리 주체는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행정요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이 승강기 안전운행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이라고 고시 행정안전부의 고시도 어차피 법이니까요. 자, 이 장에 승강기 안전관리의 직무가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의 직무는 다음 각호의 항목을 성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승강기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승강기 운행을 중지시키고 관리주체에 보고해야 된다. 다음 승강기 관리 주처의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관리 주체는 그러니까 매일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엘리베이터 비상통화 장치의 작동 상태를 매일 확인해야 되고, 자, 기계식 출입문 승강장부의 비상 열쇠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막상 사고가 발생하게 돼서
비상파 장치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 비상키 열쇠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아무나 사는 어떤 건물 관계자가 아닌 아무나 엘리베이터 비상키를 사용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건물주 관리 주체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좀 관리 주체도 정해놨지만 유지관리 이용자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있거든요.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CCTV, 이것도 CCTV, 이것도 CCTV입니다. 이거는 재현한 사진이에요. CCTV에 몇 개만 있어서 어떤 모습이냐면 자, 엘리베이터 0.36m 있는 저 부분이 엘리베이터가 저기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유지관리업체 직원인데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안에 엘리베이터 위에 저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건물주예요. 5층짜리 건물에 건물주인데 갇혀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전화를 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한 달 된 신입사원이 왔습니다. 문을 딱 열었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속에 있던 건물주가 저기 가방 저기 의자 가져와. 그래가지고 여기 있던 의자를 여기다 갖다 놔.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사람 발이죠. 발이에요, 발. 이렇게 뒤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뒤로 나오다가 여기서 여기 쏙 빠져버려요. 요 속으로 쏙 떨어져버려요. 4층에서. 그래서 죽지는 않았는데 아주 크게 다쳤죠. 그래서 이 사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결국엔 안에 있는 사람은 빨리 갇혀서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잘못했냐, 이 사람이 잘못했다. 이 사람은 구조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절대 안 하거든요. 절대 안 합니다. 따라서 이 순간 지금 요 부분 이 부분이 다 빈 공간이고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인데 그 낭떠러지 바로 앞에다가 의자를 받쳐놓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는 자살행위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를 이 사람은 그냥 시키는 대로 난 했다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게 된 거죠.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담당자가 이 사람이 형사 입건되고 이 회사의 사장도 형사 입건되고 이렇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구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 자, 이거는 이 사고자가 경비 아저씨였어요. 경비 아저씨였는데, 자, 엘리베이터가 여기도 한 대 있고 옆에도 한 대 또 있었습니다. 주말인데 한 대는 세워놓은 거예요. 어디다 세웠냐면 최상층인 12층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리고 한 대만 운행 중인 거죠. 한 대가 이렇게 운행 중이다가 고장이 나버려서 멈춰버렸네. 자, 그러면 1층에 있던 경비 아저씨가 한 대가 고장났으니까 세워놓은 한 대를 살려야겠다. 그래가지고 1층에서 12층까지 걸어 올라간 거예요. 12층까지 쭉 걸어 올라가는데 12층이 다 왔나 보다 하고 비상키를 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11층에서 열어버린 거예요. 11층에서 12층에다 칼을 세워놓고 11층에서 문 열어가지고 그냥 열고 그냥 떨어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진짜 11층이면 어디로 지하 4층까지 있는데 11층에서 지하 4층까지면 어마어마한 낭떠러지거든요. 근데 그 낭떠러지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문을 열면 엘리베이터는 항상 문을 열면 앞에 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